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점점 더 인정받고 어떤 사람은 늘 바쁘고 열심히 보여주는데도 가볍게 여겨질까요? 만약 존중받는 비밀이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완전히 반대로 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사라진 사람은 왜 더 존중받을까? 우리는 모임에 가면 꼭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설명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돈 이야기, 자식 이야기, 계획 이야기. 마치 테이블 위에 자기 인생을 펼쳐놓고 누군가 감탄해 주길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연락을 하면 짧은 답이 돌아옵니다. 요즘 좀 바빠서. 그 한 문장 뒤에는 긴 설명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해 보이고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 사람을 더 궁금해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바쁠까? 요즘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가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냥 일상이 아니라 결과처럼 들리기 시작하죠. 우리는 보통 인정받기 위해 더 보여주려고 합니다. 더 설명하고, 더 공유하고, 더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죠. 하지만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정반대 방향을 선택합니다. 스스로를 숨기기 시작합니다.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사는 삶이 결국 자기 에너지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사라지는 사람이 오히려 더 존중받게 되는지 그 조금 소름 돋는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밀, 침묵이 실행력을 만든다.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 너무 자연스럽죠? 새로운 계획이 생기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운동 시작했다, 공부 시작했다,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 중이다. 이런 말을 꺼내는 순간 사람들의 반응이 돌아옵니다. 대단하다, 멋지다, 역시 너답다. 그 순간 기분이 올라갑니다. 갑자기 의욕이 넘치는 그 틈이 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뇌는 실제 성취와 인정받는 경험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목표를 이루었을 때 나오는 보상과 목표를 선언하고 인정받았을 때 나오는 보상이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쉽게 말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뇌는 이미 보상을 받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부업을 시작한다고 주변에 말하고 뜨거운 응원을 받았던 사람의 열정이 다음 날 사라집니다. 노트북을 열었는데 갑자기 귀찮아집니다. 어제는 그렇게 의욕이 넘쳤는데 말이죠. 결국 프로젝트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남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시작만 하고 끝을 못 볼까? 반대로 아무 말 없이 실행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몇 달 동안 조용히 준비하고 결과가 생긴 뒤에야 주변이 알게 됩니다. 그때 돌아오는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칭찬이 아니라 존경에 가깝습니다. 선언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짐의 첫 번째 원칙은 단순합니다.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은 말하지 않는 것. 우리의 에너지는 타인의 귀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향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밀, 보여줄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경제학에는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흔할수록 가치는 떨어지고 드물수록 가치는 올라갑니다. 이 원리는 물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항상 연락이 되고 항상 모임에 나오고 항상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은 풍부한 자원이 됩니다. 풍부한 자원은 소중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돗물을 아껴 쓰지 않죠. 언제든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끔만 나타나는 사람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등장하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평소 조용한 사람이 회의에서 한마디 하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무게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SNS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매일 올리는 게시물은 빠르게 지나가지만 오랜만에 올라온 게시물은 멈춰서 보게 됩니다. 내용이 아니라 빈도가 가치를 만드는 역설이죠. 가족관계에서도 이 원리는 놀랍도록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매일 전화하면 부담이 되지만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는 반갑습니다. 자주 받을수록 당연해지고 드물수록 특별해집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인간 심리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대신 전력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비밀, 타인의 시선은 판단력을 흐린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영향이 너무 커질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과하게 남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자기 삶에 바쁜데 말이죠. 그런데 이 착각이 무서운 이유는 선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일 대신 인정받을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원하는 삶 대신 부러움을 받을 삶을 설계하게 됩니다. 무언가 큰 결정을 내릴 때 주변에 말하면 반응이 돌아옵니다. 반대는 두려움을 키우고 응원은 조기 보상이 됩니다. 두 반응 모두 순수한 자기 판단을 흔듭니다. 하지만 조용히 사라진 사람은 이 소음에서 벗어납니다. 타인의 시선이 줄어들면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맞는 선택인지 그때 처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라짐은 고립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자기 인생을 다시 자기 손에 쥐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비밀, 관계는 거리가 있을 때 건강해진다. 가장 민감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기능이 됩니다. 밥을 챙겨주는 기능, 걱정해주는 기능, 도움을 주는 기능. 기능은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리가 생기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보게 됩니다.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요즘 어떻게 지낼까? 이 궁금함이 관심을 만들고 관심이 존중을 만듭니다. 관계는 밀착할수록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가 있을 때 건강해집니다. 사라짐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숨쉬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라져야 할까?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라져야 할까요? 사라진다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대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에 가깝습니다. 먼저 정보의 흐름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림이 끊임없이 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이 계속 흘러들어옵니다. 이 환경에서는 자기 내면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정보의 출입을 줄이는 순간 머릿속이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관계의 밀도를 바꿔야 합니다. 많은 관계를 유지하느라 정작 중요한 관계에 쓸 에너지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의 양이 줄어들면 남은 관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로만 말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과정은 조용히 진행하고 변화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두는 것.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변화는 가장 강력한 존재 증명이 됩니다. 사라진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등장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감은 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기 세계를 만들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떤 밀도로 채울지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잘 살고 싶다면, 더 존중받고 싶다면 우리는 잠시 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무엇부터 조용히 시작해 볼까요? 그 한 줄이 어쩌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